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요소 설계 2 과목입니다. 이번이 이제 2주차 1차시로서 세 번째 강좌가 되겠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찰 전동 장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1차 시의 목표는 원통 마찰차, 그 중에서 평마찰차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 마찰차가 마찰차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원주 속도, 회전비, 축간거리 이 세 가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전달 마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1주차 2차 시에서 공부했던 평마찰차에서 이 세 가지 원주속도, 회전비, 축간거리에 대한 복습을 해보죠. 간단하게. 자, 원주속도라는 것은 동그라미 원의 거리, 즉 원주의 거리를, 그렇죠? 원주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초로 나누면 되니까, 자,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원주, 즉 원호의 길이는 파이 곱하기 지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하고 dA를 해주면 되겠죠. A라는 마찰차. 자, 거기에다가 1분에 몇 회전을 했느냐를 해야 되니까는 곱하기 회전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RPM, 회전수라는 것은 분당 RPM이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초로 바꿔줘야 되니까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1초에 이만큼 거리를 움직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n이 없다면 한 바퀴를 움직인 거리가 되겠고, n이 있다면 전체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찰차의 지름이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미터가 되려면 1000으로 나눠줘야만이 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차 A라는 마찰차와 B라는 마찰차가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회전을 할 때 원주 속도는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역시 마찰차 B라는 마찰차 역시 원주 속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파이 dB nb를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겠죠. 자, 두 번째, 회전비, 속도비, 즉 A가 B를 돌린다고 했을 때, 즉 구동 마찰차, 종동 마찰차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전비 또는 속도비, 속도가 증가하느냐, 반대로 줄어드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이 단위를 그냥 기호를 I라고 썼습니다. 회전비, 속도비 I는 원동 회전수분의 종동 회전수. 네, 회전수로 할 때는 원동분의 종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동이 200rpm, 종동이 400rpm 그러면 회전비는 2가 되죠. 그러면 2배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회전 속도가. 자, 이걸 지름으로 나타낸다면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db분의 da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속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연속되어 있을 때는 각각 원동분의 종동 또 원동분의 종동 원동분의 종동 이렇게 계속적으로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의 마찰차의 회전수는 동일할 테니까 같이 없어지고 C 마찰차의 회전수 RPM도 같을 테니까 없어지면 결국 NA분의 ND 즉 처음의 원동분의 마지막 종동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지름으로 나타내면 역시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때 같은 축에 마찰차가 꼽혀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B하고 C가 같은 마찰차, 같은 축에 꼽혀 있다면 속도가 서로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축간거리 공부했습니다. 축간거리는 C라 그랬죠. 외접인 경우에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따라서 두 개의 마찰차의 지름을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고, 내접인 경우에는 반대로 빼주면 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찰차, 평마찰차 하면 첫 번째 나타나야 될 그 식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원주 속도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회전비 속도비는 원동 회전수분의 종동 rpm, 그 다음에 반대로 종동 지름분의 원동 지름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 라는 거. 축간거리는 외접은 더해주고 내접은 빼주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마력
즉 동력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동력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이거 역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로지 이 동력 하나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말이 한 마리 있어요. 말. 이 말이 여기에 도르래가 있어서 무게를 올리죠. 말이 가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즉 말이 일을 하면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말이 1초 동안에 얘를 들어 올립니다. 얼마만큼 들어 올려요? 1m를 들어 올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라는 얘기입니다. 1초 동안에 1m를 들어 올려요. 그런데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냐면 75k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말 한 마리가 75kg을 1초에 1m 이동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75kg의 물체를 1초에 1m 이동시킨다. 즉 75kg을 1m/s로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말 한 마리가 75kg의 하중을 1초에 1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1마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초에 1m를 이동을 시킨다라는 것은 속도예요. 속도, 즉 메타/세크, 즉 1초에 1m를 옮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초에 1m를 옮기니까 1m/s인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75kg의 하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곧 힘이나 하중이죠. 네, 이게 75kg 하중을 1초에 1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마력이다.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말 한 마리가요. 75kg을 1초에 1m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동력이 얼마입니까? 1마력. 자, 75kg의 하중이 아니라 150kg의 하중을 1초에 1m 옮겼어요. 그러면 몇 마력이죠? 2마력이 되겠죠? 1마력은 75kg를 1초에 1m 옮기는 거였으니까 150kg를 1초에 1m로 옮겼으니까 얘는 2마력의 일을 한 겁니다. 동력은 2마력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75kg의 하중을 1초에 2m를 옮겼어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2마력이 되는 거예요. 1m가 아닌 2마력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5kg의 하중을 1초에 1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곧 마력이다 라고 했고요. 써진 글씨 그대로 보게 되면 75kg의 하중은 곧 힘이나 하중인 거고 1초에 1m를 옮긴다. 이건 속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힘 곱하기 속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1kg, 75kg은 자 1kg은요 9.8N입니다. 8N. 따라서요 9.8N 곱하기 1m/s 하면 75 곱하기 9.8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75kg이라는 얘기는 1kg이 9.8N이니까 뉴턴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SI 단위에서는. 따라서 kg을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75 곱하기 9.8 하면 뉴턴으로 바뀌겠죠. 네. 75 곱하기 9.8, 75kg을 뉴턴으로 바꿔야 되니까 9.8, 1kg은 9.8 뉴턴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결국 자 보겠습니다. 75 곱하기 9.8 뉴턴 퍼 메타 퍼 세크 이거 계산했더니 735.5가 되네요. 이걸 외우셔도 좋고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735.5가 되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735.5 뉴턴을 1초에 1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곧 마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는 75kg였는데 왜 이게 이제 735.5 뉴턴이라고 합니까? 75kg을 뉴턴으로 바꿨더니 kg을 뉴턴으로 바꾸려면 1kg은 9.8 뉴턴이니까 75 곱하기 9.8 해서 735.5 뉴턴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SI 단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 전부 뉴턴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75kg의 하중을 1초에 1m 이동시킨다.
735.5 뉴턴을 1초에 1m 이동시킨다. 75 곱하기 9.8 뉴턴을 1초에 1m 이동시킨다. 전부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힘, 하중 곱하기 속도 하면은 힘 곱하기 속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곧 1마력이라는 겁니다. 1마력. 자, 이제부터요. 동력을 마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해보죠. 자, 힘을 Q라 그러고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자, 작용하는 힘 곱하기 속도는 QV가 돼요. QV. 힘 곱하기 속도를. 그러면 1마력은 735.5 뉴턴 퍼 미터 퍼 세크가 됐잖아요. 아까. 자, 따라서 이 값으로 나눠주면 끝이다. 되게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500, 자, 힘 1500 뉴턴 메타 퍼 세크가 곧 몇 마력이냐라고 하려면 735.5로만 나눠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심플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힘 곱하기 속도죠? 자, 마력으로 나타내니까 힘 곱하기 속도입니다. 근데 마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력은 1마력은 75kg. 그걸 뉴턴으로 바꿔줬더니 75 곱하기 9.8로 나눠줘야만이 마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힘 곱하기 속도를 해서 이게 75가 9.8을 곱하면 735.5가 되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마력은 힘 곱하기 속도를 한 다음에 그걸 75 곱하기 9.8, 즉 735.5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마력 이해가 됩니까?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뒤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마력으로 구하려면, 환산을 하려면 힘 곱하기 속도를 해가지고 그걸 735.5, 즉 75 곱하기 9.8로 나눠주면 된다. 왜 그러느냐? 마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75 곱하기 9.8 뉴턴을 1초에 1m 이동시키는 능력이었으니까 그 값으로 나눠줘야만이 마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마력을 이해하시고요. 이번에는요, 동력의 단위가 킬로와트가 있습니다. 킬로와트. 1kW, 1마력. 우리 모터를 사더라도 요즘은 킬로와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몇 킬로와트짜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굳이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는 말이 1초에 1m를 옮기는데 그 무게가 75kg였는데 이번에는 102kg에 좀 더 무겁죠? 자, 무겁습니다. 102kg을 1초에 1m 이동시키는 능력. 이게 곧 킬로와트다. 그럼 아까는 75였는데 이제는 102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동력이 큽니까? 킬로와트가 더 크죠? 얼마만큼 더 커요? 75로 나누면 1점 몇 배가 크겠죠? 그런 식으로 킬로와트가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터가 있다. 그러면 1마력짜리하고 1kW짜리하고 어떤 게 더 세냐면 1kW가 더 세다. 왜? 얘는 102kg을 1m/s로 움직이는 수 있는 능력이니까. 마력은 75kg이었고. 자, 똑같이 전개를 합니다. 따라서 102kg의 하중을 1초에 1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거가 킬로와트다. 역시 1m/s인 속도가 됩니다. V. 그리고 102kg은 하중이 되죠? 하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뉴턴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뉴턴으로 바꾸려면,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꾸려면 1kg은 9.8 뉴턴이니까 102kg은 9.8을 곱하면 대략 1000 정도가 됩니다. 1000. 즉 1000 뉴턴 정도가 돼요. 102kg은 1000 뉴턴 정도가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 뉴턴의 하중을 1초에 1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1kW입니다. 그러면 2000 뉴턴을 1초에 1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몇 킬로와트일까요? 2kW겠죠? 네, 2배니까 1000 뉴턴이 아니라 2000 뉴턴이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야? 자, 힘 곱하기 속도 해서 QV입니다. QV를 해가지고 그걸 1000으로 나눠주면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왜 1000으로 나눠주느냐? 102kg 곱하기 9.8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 뉴턴의 하중을
1초에 1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1kW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2000N의 하중을 1초에 2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몇 kW냐? 2000N을 2배 됐죠? 1초에 2m 옮겼어요. 네, 이것도 2배 됐네요. 이것은 곧 몇 kW냐라고 한다면, 자, 곱해 보겠습니다. 힘 2000 곱하기 1m/s가 아니라 2m/s잖아요. 그러면 2000 곱하기 2m/s니까 4000Nm/s가 되겠죠. 근데 1kW라는 얘기는 1000이에요. 1000.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얘는 4kW가 되는 겁니다. 2000N의 하중을 1초에 2m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곧 4kW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킬로와트로 바꿔준다면 역시 힘 곱하기 속도 QV를 해가지고 그걸 1000으로만 나눠주면 된다. 왜 1000으로 나누냐? 이게 뉴턴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더라 라는 뜻이죠. 따라서 킬로와트로 나타내려면 힘 곱하기 속도인 QV를 102kg 곱하기 9.8 즉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력을 마력과 킬로와트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QV 이것만 알면 마력이나 킬로와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힘 곱하기 속도를 한 다음에 아까 75였으니까 75 곱하기 9.8 735.5 또는 102 곱하기 9.8 1000으로 나눠주면 킬로와트가 구해지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찰차로 들어와서요. 마찰차가 전달할 수 있는 동력, 즉 마력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찰차,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A가 원동이고 이게 중동이라고 보죠. 이게 휘전 시계 방향으로 돌면 중동은 시계 반대로 돌겠죠. 얘가 서로 미는 힘이 없다면 헛바퀴 돌아요. 헛바퀴를 돈다라는 얘기는 동력이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동력이 정확히 전달이 되려면 두 개의 마찰차를 콱 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찰 개수가 생겨야만이 동력이 전달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마찰차를 밀어붙입니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밀어붙여요. 얘가 이쪽으로 밀어붙여요. 자, 밀면 자동으로 미는 힘이 생기죠. 작용 반작용으로. 자, 밀어붙이는 힘,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을 P라고 합니다. P. 네,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P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마찰 개수가 생겨서 마찰력이 나와요. 마찰력. 그게 Q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Q. 마찰력. 그러면 마찰력은 어떠한 힘으로 나오느냐? 마찰 개수 곱하기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즉 뮤라고 있고요. 뮤 P가 됩니다. 즉 P로 밀어붙이면 여기에 마찰 개수 뮤가 생기기 때문에 뮤 P로 빠져나오더라. 뭐가? 마찰력이. 자, 이게 곧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리고 얘가 휘전을 하죠. 속도 V. A가 휘전하는 원주 속도 VA. B 마찰차가 휘전하는 원주 속도 VB.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겠죠. 우리 아까 공부했죠. 파이 DN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름이 작은데 왜 얘는 지름이 크고 하는데 속도는 같냐? D가 얘가 작고 이게 D가 크고 반면에 이게 RPM은 RPM은 크고 이건 작으니까 어차피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P로 밀어붙이면 마찰 개수 뮤가 생기고 마찰력 Q로 빠져나오는데 이 Q는 밀어붙이는 힘 P에다가 생긴 마찰 개수 뮤가 곱해서 뮤P로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힘 곱하기 속도 QV네요. QV. 이거 두 개만 알면 75 곱하기 9.8로 나누면 마력이 되는 거고 102 곱하기 9.8 1000으로 나누면 킬로와트가 되더라 라는 얘기겠습니다. 그죠? 네. 힘 곱하기 속도를 아까 이것은 마력은 75kg을 9.8 곱해야 뉴턴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꿨죠. 자, 그래서 Q라는 건 뭐였습니까? UP입니다. 마찰 개수하고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P예요. 그래서 속도 V 이렇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마력을 구해라 해놓고요. 마찰력은 안 줘요. 안 주고 마찰 개수하고 밀어붙이는 힘 P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V를 구할 수 있도록 얘네들 RPM하고 지름을 줍니다. 그러면 V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dn 나누기 60 곱하기 1000으로 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V를 구해서 집어넣고 Q는 어떻게 구합니까? 뮤 P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구해가지고 집어넣고 735.5로 나누면 마력이 되는 거고 1000으로 나누면 킬로와트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이해가 될까요? 네. 자, 다시 전달 마력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달 마력으로 물어봤으니까 힘 곱하기 속도, 이거를 마력으로 물어봤으니까 735.5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마찰력은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P가 들어와서 마찰계수 뮤가 생기고 Q로 빠져나오는 마찰력이 되는데, 이 마찰력 Q는 P 뮤, 즉 뮤 P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력으로 구하려면 이 Q 곱하기 이 속도, 원주 속도,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마력인 75 곱하기 9.8, 즉 735.5로 나누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킬로와트로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102 곱하기 9.8로 나누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주 속도를 구하고 이 Q값, 즉 마찰력은 뮤P가 된다라는 것만 알면 전달 동력, 즉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제를. 자, 이런 거 어떻게 푼다 그랬습니까?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위에다가 기호를 먼저 써자 라고 했습니다. 지름이 D가 500mm이다 라고 한다면 D 라고 쓰면 되겠죠. 회전수 뭡니까? N, RPM이니까 250 RPM 원통 마찰차를, 원통 마찰차, 자, 마찰차에는 원통이 있고 원추 있고 막 그랬죠. 홈도 있고. 자, 근데 지금 원통을 배우고 있습니다. 원통 마찰차를 P equal 2500 뉴턴으로 밀어붙이면, 자, 밀어붙이는 힘 P라고 딱 써주면 됩니다. 면 마력 HPS 전달시킬 수 있겠는가? 단 마찰 개수는 0.25. 여기다 단위, 아니 기호 뭐라고 씁니까? 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지름은 500이고 D, 회전수 N은 250이고 원통 마찰차를 P 밀어붙이는 힘, 면 마력 HPS, 마찰 개수 뮤 이렇게 써놔요. 첫 번째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이 첫 번째 이걸 쓰면 문제 거의 절반 푼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어진 값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따로 딱딱. 자, DA는 500mm이고 NA는 250 RPM이고 P는 2500N, HPS는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퀄 물음표, 마찰계수 뮤는 0.25다 라고 딱 정리를 한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공식을 써요. 자, 마력을 물어보고 원통 마찰차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쓰면 됩니까? HPS는 QV, 힘 곱하기 속도를 뭘로 나눠야 돼요? 75 곱하기 9.8, 735.5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렇게 수식을 씁니다. 이렇게. QV, 75 곱하기 9.8. 왜 이게 75 곱하기 9.8이냐고 했습니까? 마력은 75kg이니까. 근데 이걸 뉴턴으로 해야 되니까 9.8을 곱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Q 그림 생각하면 되죠. 마찰차 두 개를 그려놓고 밀어붙이는 힘 P가 있으면 마찰 개수 뮤가 생기고 빠져나오는 마찰력 Q가 되는데, 이 Q는 뮤 P로 빠져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에서 구해야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준 걸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제는 굳이 안 읽어도 되고요. 정리해 놓은 것만 봅니다. Q 문제를 봤더니 안 줬어요. V 안 줬습니다. 그러면 Q도 구해야 되고 V도 구해야 돼요. 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자, 이 두 개를 다 구해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Q는 뮤 P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뮤 주어졌는가 봤더니 0.25 주어졌어요. P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P 2500N 주어졌습니다. 그럼 Q는 주어진 겁니다. 두 개 계산기만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V를 구하기 위해서 V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파이 dn을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누면 됩니다. 왜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눈다고요? 1초, RPM은 분당 회전수니까 60초로 나눠야 초당이 되는 거고,
이 마찰차의 지름이 D가 밀리미터니까 이거를 1000으로 나눠야 미터, 즉 미터 퍼 세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는 3.14 우리 알고 있고요. D 500 주었고 NA는 250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500mm입니다. 이게 오타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예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하겠습니다. 500mm라는 뜻이고요. 기호를 쓰고 정리해서 공식을 쓴 다음에 주어졌는가 확인해서 둘 다 구하기 위한 이 식이 되더라 해서 D는 5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 250 rpm 주어졌죠. 그러면 전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갖다 집어 넣어주면 원주속도 V가 구해진다. 두 개를 구해서 이 식에다 집어 넣으면 돼요. 이제는 다 푼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가 되면 다 산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서 이제 각각 집어만 넣어주면 마찰력 이것은 625N이 되고 원주속도 V는 6.54m/s가 되더라 해서 625하고 6.54를 집어넣고 다시 계산기를 누르면 정답은 5.56마력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몇 킬로와트를 전달시킬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다면 이게 102가 되는 거예요. 102. 그래서 9.8하면 대략 1000이 된다 그랬습니다. 1000. 이걸로만 나누면 대략 2보다는 작은 킬로와트가 되겠죠. 1000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이렇게 마력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뮤P, Q는 뮤PV 다른 풀입니다. Q를 한 번 더 썼다는 얘기예요. 뮤PV로. 그래서 각각을 얘네들의 V만 구하면 되겠죠. P는 문제에서 주었으니까. 그래서 V만 구해서 V를 다시 집어 넣으면 동일한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차근차근히 하시고 정해진 순서대로 자, 기호 쓰고 정리해 놓고 이 정리까지 해 놓으면 문제는 더 이상 안 봐도 좋다. 정리해 놓고 구하라는 것을 구하기 위한 공식을 먼저 쓰고 주어졌는가 보자. 안 주어졌으면 이것들을 별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별개로 구한 다음에 갖다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주차 1차시 보고서 내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메일로 보내시는 거 대부분 제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잘 하고 계시고요. 일부는 이 파일명을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지름이 500, 회전수 250, RPM 원통 마찰차에서 10마력의 동력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얼마의 힘으로 마찰차를 밀어붙여야 하나? 단 마찰차에서 발생되는 마찰 개수는 0.25다. 앞서서 우리 예제에서 푼 거하고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500mm를 250rpm 원통 마찰차가 10마력을 전달하고 싶어요. 아까는 마력을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뭘 구하라고요? 이게 밀어붙이는 힘 P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P를. 그죠? 네. 그러면 아까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셔야 자기들의 실력이 늘고 차근차근 글씨도 또박또박 쓰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봤던 똑같은 겁니다. 마력 주어졌고요. 마력 주어졌고 뭘 구하라 했냐면 P를 구하라 했습니다. P. 마력 주어졌고 P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V만 알면 되겠네요. V를 구할 수 있는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마력 딱 한 가지 했습니다. 한 가지. 그렇게 하면서 평마찰차를 끝냈어요. 이제 평마찰차 하면 맨 처음 우리 해야 될 게 뭐였죠? 속도, 원주 속도, 파이 dn 나누기 60 곱하기 1000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전비, 속도비 있었죠. 우리 맨 처음에 공부를 했던 회전비, 속도비, 자, 그리고 축간거리 C가 있었고, 오늘 배웠던 네 번째 전달 마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마찰차 하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원주속도 V, 회전비 I, 주간거리 C, 전달 마력 HPS 또는 킬로와트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식이 쫙 나오면 훌륭한 공부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원통 마찰차 다음에 나오는 홈 마찰차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